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금슬금 스키돌마 운영하는 스키돌마라고 합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많이 어색한데 오늘은 제가 지친 취재 일정 끝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다고 생각해가지고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취재에 전념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외에 다른 걸 한다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져서 팟캐스트도 유튜브도 약간 뒷전으로 밀려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넘게 지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표현하는 그 창구가 생각보다 제가 많이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면은 계속 말 조심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맨날 조심조심 인스타그램 사진 정도 올리고 친구들 만났을 때나 편안하게 얘기하는 정도지 나 자신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표현하는 그런 시간은 굉장히 갖기가 어려웠어요. 스스로 약간 검열하는 것도 있죠. 지금 너무 막 그 중요한 취재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과정에서 노심초사하면서 집중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강박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2011년부터 취재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풀타임으로. 근데 처음에는 이제 산뜻하게 시작하다가 좀 확 빠져드는 몰입하는 그런 취재 주제가 생기면 그게 몰입한 만큼 내 속도에 맞게 취재가 잘 돼서 기사화되고 또 그 다음으로 쉬었다가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그런 리듬을 탈 수 있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리듬을 타는 것이 지금 경력이 10년이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약간 경직되는 것 같아요. 취재할 때. 저는 약간 긴장하거나 경직되면은 심호흡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외에 취재가 풀리지 않거나 취재가 중요한 인터뷰나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과제가 눈앞에 있다 이러면은 그 외에 다른 것은 신경을 못 써요. 그게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은 제 자신도 잘 신경을 안 써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번아웃으로 가는 지름길이겠죠? 근데 항상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 같고,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취재 생활을 풀타임으로 시작한 지 다시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작년 10월부터가 본격적인데, 한번 속도가 붙고 파고 싶은 그 주제가 생겨서 취재가 한참 진행 중일 그 순간이 이제 오니까 제가 예전처럼 번아웃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가 있어야지 영상도 찍고 팟캐스트도 하고 어쨌든 이것은 컨텐츠니까 보는 사람에게 즐겁거나 아니면은 저는 같이 공유할 만한 재밌는 이야기나 흥미로운 그 컨텐츠가 있어야만 한다는 그 생각에 막 뭘 준비하려고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일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유튜브를 시작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좀 자기 표현을 너무 내면화하지 말고 취재 활동을 하는 내내 좀 내면화가 좀 심하고 이게 간단하게 저만의 표현을 하면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나오지 않는 그런 혼자 고립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좋지 않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알면서도 헤어나지 못했는데
그거를 계속 환기를 시키고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습관화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는 사실은 전문적인 어떤 뭘 해서 내놓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그 채널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슬금슬금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싶어서 그것이 저의 좀 긴장을 이완하고 또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나 해서 시작한 건데 오히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그 한국인의 강박 해외에서 뭐 10년 가까이 지냈어도 어떤 청소년기 그 입시를 겪은 한국인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게 열심히 뭔가를 새로운 걸 내놔야 한다는 그 차별화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 아이디어가 오히려 사람을 되게 균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한국의 교육의 결과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최대한 편안하게 하고 싶어서 시작한 그 유튜브인데 오히려 취재가 심화될수록 번아웃과 함께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런 갑자기 회의주의에 가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오늘 약간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틈을 타서 영상을 지금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영상 유튜브 컨텐츠를 하게 된 그 목적을 다시 상기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안에서 무슨 생각하는지 이런 걸 좀 천천히 얘기해보고 싶어서 네 지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시아를 취재하는 기자가 되고 싶어서 처음부터 인도네시아로 나가서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오직 그것만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뭐 책을 많이 읽는다던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배우려고 한다던가 아시아의 그 현안의 취재 현장에 가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그런 시간을 일부러 의식적으로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 와서 취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네트워크든 취재 그 뉴스의 그 흐름이든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데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뭐 어느 정도는 흐름은 타고 갈 수 있는 정도는 된 것 같아서 한국에서 취재하는 거랑 아시아에서 취재하는 게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다른 하나는 기자와 일반인의 그 차이는 뭘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그런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냐 이런 되게 막연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이 어떻게 들렸냐면은 기자가 뭐가 달라? 기자의 삶은 다른 직업과 어떻게 달라?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말은 또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자와 일반인의 차이를 가르는 단 하나의 것은 눈 뜨면은 잠들기 전까지 취재와 기사, 뉴스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 외에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일반인 중에도 자기 직장 생활이 따로 있고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이 아니라 자기의 창작 활동을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학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의 삶을 케어하면서 노후에 뭐 그냥 자기만의 삶을 방식을 꾸리는 뭐 세상에서 약간은 떨어진
속세를 떠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왜 그런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탐구 정신이나 호기심 같은 게 있으면은 그게 꼭 그 대상이나 범위가 뉴스, 언론, 저널리즘 이게 아니더라도 기자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기자와 일반인을 가르는 차이는 가서 물어본다, 가서 확인한다. 그 정도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00년대에 시작한 오마이뉴스의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유효했던 것은 사실 기자와 직업 기자와 일반 시민의 경계가 그렇게 두껍지 않다. 그게 막 넘기 힘든 정도로 벽이 높은 게 아니다. 그런 감각을 그 문구 하나로 전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어떤 새로운 저널리즘 시대를 연 것 같은 그런 뭐랄까 짜릿함 같은 게 있었죠. 그 캐치프레이즈가 준. 사실 저는 지금도 기자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자의 소양이 뭐 어떤 학력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어떤 조건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자기 주변에서 아니면 자기와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곳의 이야기라도 왜 그런지,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원인이 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뭔지, 이런 것을 관찰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자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취재하는 것과 아시아에서 취재하는 것이 얼마나 다를까. 뭐, 나라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은, 그, 뭐, 정치 시스템이나 사법 시스템이 달라져서, 뭐, 그런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겠지만, 언어와. 근데 사실상, 그거는 이제 실무의 영역이고, 접근하는 자체는 기본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에서 펠로우 과정, 그러니까 수련생 과정으로 10월, 11월, 12월, 1, 2, 3월. 지금 이제 6개월째 접어드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년 과정인데, 근데 저는 원래는 창업을 목적으로 이 펠로십을 시작한 거긴 한데, 시국 상황에 따라서 이제 긴급하게, 그다음에 저의 의지하에 그 취재팀에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현장 취재를 앞에서 해보니까 한국에서 취재하는 거나 아시아의 그 낯선 나라에 가서 취재하는 거나 익숙해진 뒤에라도 크게 차이가 없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어떤 취재 언론인들 사이에서 생긴 문화가 달라가지고 생기는 뭐 허들 같은 게 있을 순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자는 그 제너럴리스트 뭐 스페셜리스트냐 뭐 이런 논란이긴 한데, 기자는 어차피 자기가 취재하고 있는 주제에 한해서만 뭐 넓게 파든 깊게 파든 그거에 대해서만 시간을 쏟을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취재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저의 스타일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시아 뭐 현장 뭐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뭐 동티모르, 태국 어떤 국가를 가서 취재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동료 기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네트워크를 뚫고 누가 만날 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선을 닿는 것이 제일 뭐 핵심인데, 왜냐면은
우리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사실을 확인해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해서 나름의 관점으로 글을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글과 영상 아니면은 뭐 사진으로든. 근데 그걸 하려면은 일단 접근이 돼야 되잖아요. 정보에 대한 접근. 근데 정보는 여러 가지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사람한테 나오는 정보는 특히 그게 필요해요.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동료 기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동료 기자한테 뭐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동료 기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업계, 그러니까 언론 취재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은 인간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경향의 사람인지, 그 사람의 전문성이나 배경은 뭔지, 이런 거는 온라인으로 당연히 리서치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뭐 말과 저작으로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네,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온 그 기자들의 얘기를 확인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회생활이랑 똑같은데 일단은 나의 발을 땅에 닿게 해줄 수 있는 그 동료 기자가 필요하다. 이거는 아시아나 한국에서나 그 취재할 때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언어가 돼야 되겠죠. 근데 언어가 된다는 것이 그 말을 유창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이슈가 됐던 어떤 전문가 집단이 됐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주고받는 토론과 대화, 그 쟁점을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이해하는 그 언어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인도네시아어를 할 줄 아니까 인도네시아에 가면 취재가 다 될 것 같지만 또 그곳의 뉴스의 흐름이 있잖아요. 거기서 키워드가 뭔지,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쟁점이 뭔지 이런 거를 빨리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개인의 노력에 달린 건데 언어 능력과 약간의 그 감각이 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고 다른 하나는 이제 사실은 그 원천적인 자료가 문서 자료가 있으면은 제일 좋은데 그것도 역시 첫 번째 관문인 동료 기자가 없으면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가이드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대충 어떤 정도의 기록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어떤 거는 현장에서 받아야 된다. 아니면 어떤 거는 영원히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지 되잖아요. 시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든 아시아 현장 아니면 아시아가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에서 취재를 한다 해도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윤석열 구속 취소 뉴스가 막 터졌을 때 국내 뉴스보다는 저는 일단 외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영미권을 중심으로 쭉 모니터를 해봤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그거는. 그랬는데 기사를 봤을 때 그 차별점이라고 할까?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제가 느낀 게 어쨌든 기사를 쓴다는 것은 사실을 나열하는 것은 절대 독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걸 느꼈어요. 뭐냐면 윤석열 구속 취소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게 어떤 정도의 사회적인 그 정치 발전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짚어줄 수 있는 기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한국에서 나오는 소스들을 인간 정보가 됐든 문서 자료가 됐든 그거를 그냥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해서 나열하는 수준으로만 서비스를 하는 매체도 많이 있었어요. 그게 오히려 많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관점에서 판단을 하면 좋은지 짚어주는 언론 기사는 굉장히 드물고 귀하다. 그런 곳을 사실은 우리가 좋은 품질의 저널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기자의 그 경험과 기자가 갖고 있는 그 역량에 달린 것 같아요. 근데 경험과 역량 이거는 이제 한 분야를 오래 취재했다 이런 것도 좌우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의 관점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좀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기사였다고 생각하는 건 뉴욕타임즈에서 쓴 거였는데, 배울 점이 있었어요, 아무튼. 일단 언어도 자기가 소화한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었고, 다른 언론들은 사실은 뭐, 한국 기사나 외신 기사나 도대체 외신 하는데, 우리가 외신을 신주단지처럼 뭔가 새로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고 전망해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고, 내외신의 차이는 사실 크진 않다.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을 취재하던, 아시아 현장을 취재하던, 그 취재하고 정보를 모으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자가, 어떤 위치에 서서 이 발생한 사건과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품질 좋은 의미가 있는 기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안을 지켜볼 수 있는 그 인프라. 그것은 재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기사를 저는 계속 쓰고 싶으니까, 그런 거를 좀 확보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기가 다시 돌아오자면은, 이렇게 번아웃이 오는 수준에서 기사를 쓴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뭐 깊게 골몰했기 때문에 그 분야를 뭐 끝까지 파봤다 이런 만족감과 거기서 오는 자산이 분명히 있겠지만 번아웃이 오게 되면은 어떤 사안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판단해서 우리에게 의미 있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뉴스의 다음 전망을 짚는 것이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 그냥 사실의 나열만 하는데 급급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좋은 기자가 되기 위해서든 아니면 이게 좋아서 오래오래 하고 싶든 자기 자신을 좀 돌보는 것이 돌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다. 재원도 중요하고 뭐 하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 사람이 충분히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위치를 100분 활용해서 단 하나의 컨텐츠를 만든다 하더라도 모두에게 의미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려면 자기 자신에게 충분히 이원과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약간은 넋이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는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뉴스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허우적거리는 그 와중에 뭔가를 놓지 않고 붙잡고 싶은 그 마음이 좀 있어서 제 자신을 위한 영상을 찍어 본 것입니다. 근데 뭐 언론뿐만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 자기가 오랫동안 하고 싶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한번 맛본 이상 그 중독이 무섭잖아요. 이거는 어떤 다른 걸로 대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책을 읽건 재밌는 책을 읽건 영화를 보건 음악을 듣건 그거는 좋긴 한데 어떤 궁극적인 나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기쁨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은 되게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경로가 있겠지만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 이렇게 소진되는 경로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스스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아마 그렇게 지을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상상만 했던 그 뉴스 아이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는데 왜 가고 싶었는지 뭐 어떤 나라든 어떤 장소든 그 만나고 싶은 사람 이야기 그다음에 제가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하는 뭐 책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할 수 있는 에너지까지 제가 탈탈 털어가지고 네,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이 지나면 다시 좀 쿨다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제 어떤 성장과 배움의 시간, 그 과정에 불가피한 과로와 번아웃, 그것을 잘 관리하는 방식으로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상 브이로그, 내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진단해보고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거나 루즈할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자막만 넣고 따로 편집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